국민들이 더 이상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고 진실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던지는 먹이는 아무도 물지 않는다라는 거죠. 반갑습니다. 김영현 TV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발악 거의 미치광이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종북, 종중, 극좌 언론들을 중심으로 작성자 불명예 수첩을 근거로 지금 가짜뉴스 선동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작성자 불명예 수첩, 그러니까 해당 수첩의 작성자는 누군지 모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필적 감정 결과조차도 지금 불능이 나왔습니다. 감정의 불능. 그런데도 내란 음모와 연결을 해가지고 무리한 정치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여론 조작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노상원의 수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직접 작성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도 없는 이 수첩을 가지고 이 내란 음모의 증거다라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무리를 두고 있을까요?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세력에게 음모론을 덧씌우고 입을 막고 봉쇄수를 펴는 그 집단이 타겟을 이 노상원으로 뒀다라는 건 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너무너무 강력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보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에 중국인 간첩단 검거, 그러니까 블랙옵스 99 작전이 사실이었다. 그거는 알고 있다. 사실이 맞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민주당이 발악을 하고 있고 이 거대 언론들은 노상원의 이야기를 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말 급하게 박찬대, 그러니까 이재명의 코판대가 노상원과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을 엮어서 또 다른 공작몰이를 하고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뭘까요, 여러분들? 이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한 중국 간첩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하길래 이거에 국민도 비지도 않고 그냥 마구마구 뒷일 없어 보이게 거짓을 쏟아낼까요? 저는 이 좌파 진영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는 큰 사건이다. 그러니까 피해 국가가 아닌 공범국으로서 제대로 단디 각오해야 되는 큰 사건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아직도 김영현 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광풍이 불 때 우리가 뭔가에 이제 동아줄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죠. 트럼프 2기가 들어서기 전에 이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했던 중국 간첩 블랙옵스 팀의 비밀 작전, 이것이 뭔가 한 방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고,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서 엘살바도르, 관타나모,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 등등등이 막 이재명과 연결이 되면서 이 트럼프 행정부도 강력한 한미 동맹, 그리고 미국의 자산으로 생각하는 게 한국이다라는 말에 우리가 안도하면서 그래, 언젠가는 뭔가 터질 거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터지지는 않았지만 뭔가 시진핑도 바짝 엎드렸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애진혁의 이재명과 손절한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시간이라는 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요. 우리가 그 기다리는 시간, 버텨주시는 그 시간 동안에 정말 대한민국의 거악의 세력들을 보게 됐고,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전혀 관심 없던 것으로 생각했던 그 정치판, 사법부, 이런 것들이 거대 카르텔이 보이면서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국민들이
스스로 위기감을 느껴서 자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라고 전국적으로 지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마 3.1절이 피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민주당에는 후달거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이 가짜뉴스를 지금 생산해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전체 판이 조작된 내란 프레임으로 부정선거 공론화를 막으려는 자들의 음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민주당과 극좌 언론들이 작성자 불명의 수첩을 내세워가지고 내란 음모라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고 있고, 이 해당 문건은 필적 감정조차 불가능한 불분명한 출처의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내란과 연결하는 건 이런 억지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는 건 뒤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봅니다. 민주당은 지금 뒤가 없어요. 뒤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앞만 보고 열라 달려야 되죠. 뒤에서 뭔가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라도 앞만 보고 독하게 뛰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민주당의 모든 것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으로 프레임 씌워서 비상계엄 위법이다, 위헌이다 이러면서 내란죄를 자백한 겁니다. 이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이 모든 것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덮으려는 의도를 깔고 있다고 봅니다.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주요 임무가요,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이 부정선거 카르텔을 밝히는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모든 작전에 대해서 잘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이 경기 수원에 자리한 선거 연수원 외국인 공동숙소에 계엄군이 진입했고 중국인 간첩을 검거한 사실에 대해서 이제서야 언급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라는 것. 미국과 중국 간의 외교적 마찰을 염두에 두고 한국 측 작전에 상당히 높은 관여층이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 아닐까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노 전 사령관이요, 비상계엄 당시에 본인의 전임자에게 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전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적으로 10분 뒤에 국방부 장관이 비화폰으로 전화가 와가지고 노상원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필요했던 건 반국가 세력, 부정의 세력을 이거 척결하기 위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인차, 그러니까 굉장히 주요 업무를 모든 사람과 공유한 게 아니잖아요. 핵심들과 공유했다.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노 전 사령관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민주당이 뭔가 공론화되지 않은 선에서 주구장창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지금 공격의 대상, 그러니까 분리할 때마다 공격의 대상으로 거론했던 김건희 여사와 노 전 사령관을 엮었다라는 건 이 강력한 뭔가를 또 숨기기 위해서 잘 써먹던 가짜뉴스, 그리고 잘 써먹던 선동을 하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노상원 수첩이라는 허상을 내세워가지고 완전히 음모의 중심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정치 공방이 아니라 정권 유지를 위한 조직적인 공작의 일환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데스노트 같은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국민들에게 두려움도 심어주고 뭔가 거북스러움도 심어준다라는 거죠. 근데 정작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감정 불능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확인도 안 된 걸 그냥 박선원이 12월 11일 날 국회에서 문을 부숴라, 총을 쏴서라도 들었다, 김어준이 국회에 나와서 암살조가 있었다, 누구에게 제보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그냥 원하는 방식대로 그냥 가짜뉴스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혈안이 된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사용했던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거죠. 그때는 뭐가 있었냐? 최순실의 태블릿 PC가 있었습니다. 최순실의 태블릿 PC는 문서 기능조차 갖춰지지 않은 태블릿 PC였다라는 게 한참 지난 후에, 탄핵이 다 되고 난 후에, 공작 잘 먹은 후에 그 진실이 밝혀져도 이미 끝난 판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는 거죠.
그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금 이 노전사령관의 데스노트, 이 노트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선동몰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매우 공작이 노골화되고 있다라는 건 저들도 지금 뭔가 급하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명태균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앞세워가지고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 이제 국민들도 좀 똑똑해져서요. 최순실의 태블릿 PC 이후에 이 노상원의 이 데스노트가 또 그 짝이구나, 이 공작에 쓰이는 하나의 소스구나 라는 것을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지대로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그 좌파 진영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헌재도 그들의 입맛대로 마은혁이 임명을 해가지고 촥촥촥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까지 빠르게 가라고 했는데 저항이 막 부딪히고 있는 거죠.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탄핵 국면과 다르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0%, 60% 가까이 찍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 민주당에 무조건적으로 지지를 보냈던 이 전라도 지역에서 그 핵심이잖아요. 코어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 전라도 내에서도 이재명만큼은 안 되겠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정치적 압박에 흔들려가지고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민주당이 제대로 어그로 끌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를 재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게 법리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시도입니다. 지금 헌재가 정치 도구로 전락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 사법부 신뢰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떨어진 이 상황에서 지대로 어그로 끌면서 이제 데스노트까지 나온 상황, 100% 부메랑이 돼가지고요. 이 민주당을 칠 것입니다. 거짓 선동은 결국 국민들에게 탄론하게 마련이죠. 내란 프레임을 억지로 밀어붙이려는 민주당이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번 사태는 단순히 정치 공세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를 않을 거고 이미 많이 깨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빤히 보이는 패로 가고 있는 겁니다. 부정선거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세력들을 탄압하려는 시도, 민주주의 근본을 흔드는 행위다라는 거죠. 국민들이 더 이상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않고 진실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던지는 먹이는 아무도 물지 않는다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 사인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안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 시선은 어디? 국외로 향한다라는 거죠. 외교적인 부분에서 지금 트럼프는 시진핑을 타겟으로 이 자유진영과 함께 지금 공격을 할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상황이 대통령의 부재이긴 하지만 트럼프는 대한민국을 안고 간다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라는 숙제가 있는 것이죠. 잘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흔들려는 거악에 대해서 국민 저항권이 발동됐기 때문이죠. 한 번 당하지 우리 두 번은 안 될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립다 민성령 김영인 PD였습니다.